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. 센터장님께서 MTN 고정 패널로 활동하시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. 자본시장의 문제적 사건들이라는 책인데 정말 핫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을 주로 중점적으로 담은 책인가요? 예, 뭐 최근 한 2, 3년 내에 자본시장에서 벌어졌던 뭐 이렇게 좀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이슈가 되었던 그 사건들 한 30개 정도를 30여 개. 예, 제가 뭐 좀 실제로 뭐 취재를 한다든지 뭐 관련 그 인물들을 만난다든지 또 뭐 법원에 관련된 좀 자료를 뒤져본다든지 해서 제가 확보한 뭐 자료라든지 증언 같은 거를 좀 모아서 이 책에 이제 담았는데 책이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며칠 만에 뭐 유세도 찍고 해서 뭐 우리 독자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와, 제가 보니까 여기 뭐 삼성, 현대차, LG 비롯해서 에코프로, 쿠팡, 또 남양유업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. 오늘도 저희 여기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요. 최근에 김치 냉장고 딤체 또 클라스의 냉장고 세탁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니아가 법정 관리에 신청을 했습니다. 대유 위니아 그룹에서 벌써 대유 플러스 위니아 전자에 이어서 세 번째 법정 관리 신청인데요.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기업이 어떤 연유에서 법정 관리까지 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. 회사 측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공장 셧다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에는 남양유업과 엮이게 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. 좀 어떻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? 이 대유 위니아 그룹하고 남양유업이 어떻게 엮여 있나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계열 3사가 무더기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뭐 무리한 M&A라든지 어떤 뭐 경영 실패라든지 뭐 의사 결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남양하고 좀 엮인 문제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대유 위니아 정상화 과정에서 뭔가 좀 딜레마적인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21년도 11월 달에 그때 정말 그 당시 의업계도 그 대유 위니아가 남양유업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남양유업의 당시 홍원식 회장하고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.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는데 그 주식 양수도 계약 때문에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고 이 소송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유 위니아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자,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시계 바늘을 좀 거꾸로 돌려가지고 2021년도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코로나 때였죠. 네, 그 코로나 때 21년도 4월달에 당시에 뭐 항코로나 바이러스 에 도움이 되는 뭐 식품 심포지움 뭐 이런 행사가 열려요. 근데 남양유업이 그때 어떤 그 보도 자료를 내냐면 항코로나 바이러스 그 식품으로 그 자기네 회사의 그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냅니다.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마트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제 불가리스 산다고 이제 불가리스 이제 막 매대에서 사라지고 아우성 치고 뭐 남양유업 주가도 이제 그때 뭐 움직이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. 네.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. 어떻게 지금 그 코로나 항바이러스 그 불가리스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? 하고 이제 연구 논문을 보다 보니까 연구 논문이 너무 허술한 거야. 내용이 너무 허술한데 심지어 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도 남양유업 연구소의 임원으로 밝혀졌어요. 남양유업은 마치 자기들은 이 심포지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구 논문 발표자가 남양유업 임원이야.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네, 그렇죠. 국민 사기였던 그렇죠. 거죠. 거의 뭐 사기극 수준의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야 이거 식품을 의약품처럼 그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했다.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검찰 고발하겠다.
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남양유업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심포지엄 직전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. 그래서 야, 이거 어떤 주가 조작 세력하고 결탁이 된 게 아닌가 조사를 하겠다. 이러니까 이제 홍원식 회장 일가들 깜짝 놀란 거죠. 원래 남양유업은 이게 뭐 유가공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뭐 2013년도쯤에 그때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죠. 근데 그 뒤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예, 있었는데. 사회적으로 뭐 네.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고 이렇게 있다가 21년도 4월 달에 불가리스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완전히 이미지가 땅에 추락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매일유업하고 남양유업은 1, 2위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남양유업이 이제 2위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홍 회장이 회사를 팔기로 결심을 하죠. 그래서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이제 지분 52% 이제 자기 가족들 일가들 지분 52%를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 3,100억을 받고 팔기로 합니다. 그래서 21년도 7월 달에 임시 주총을 열어 가지고 한앤컴퍼니 쪽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이사로 선임하는 그 임시 주총을 열어서 임시 주총에서 그 임시 주총 시점에는 홍 회장이 주주니까 한앤컴퍼니 쪽 사회이사 선임에 찬성표 눌러주고 주식 다 넘겨주고 이제 3,100억 아웃해야 이제 네. 받으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7월달 주총에 홍 회장이 노쇼를 해버린 네, 거예요. 엄청난 일이었죠. 그러니까 이제 뭐 한앤컴퍼니는 이제 뻑 맛이 가가지고 홍 회장한테 이제 전화했더니 홍 회장이 너네들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겠다. 무슨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? 그러니까 그 백미당 그 카페 사업은 따로 떼서 우리한테 주기로 해놓고 그것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오너 일가에 대한 약속한 예우 그것도 실행하겠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선행 조건을 너네들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다. 이렇게 하니까 한앤컴퍼니는 당연히 소송을 걸죠.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해라.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에 한앤컴퍼니하고 홍 회장 간에 소송이 붙었는데 이 와중에 그 대유가 훅 들어온 겁니다. 그 사이에 백기사로 훅 들어가게 하고 된 거죠. 들어왔죠. 홍 회장이 이제 백기사 그렇죠. 홍 회장이 백기사로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21년도 11월 달에 홍 회장하고 대유하고 그 계약을 합니다. 뭐 상호 뭐 협력 뭐 이행 계약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요. 뭐냐면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그 상대 소송에서 이기면 이 남양유업 지분 53%를 대유에다가 매각하는 걸로 3,200억에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계약을 하고 뭐 소위 뭐 그 당시에 명칭이 제휴 증거금이에요. 명칭도 좀 웃기는데 제휴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대유에서 그냥 홍 회장한테 덥석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. 근데 그 뒤에 이제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. 자기들끼리 무슨 조건부 막 네, 주식 무슨 양수도 매매 계약을 예약 뭐 하고 완결편이라고 체결했죠. 뭐 상호 뭐 협력 뭐 이행 계약을 해가지고 대유 쪽 사람들이 한 20명이 막 남양유업에 들어가가지고 막 재무 실사를 하고 이 막 점령군처럼 다니니까 그 한앤컴퍼니는 황당하죠. 우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죠. 그걸 법원이 수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대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앤컴퍼니가 이 그 상호 협력 이행 약정에 대해서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법원이 받아들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 같죠. 판세가 이게 홍 회장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니까 네. 조건부 주식 그 매매 계약 하고 상호 협력 그 약정을 대유 쪽에서 파기를 하게 되죠. 근데 그 이유를 내세웁니다. 이유를 이제 뭘 내세우냐면 21년도 말에 남양유업 뭐 정기 임원 인사에서 그 우리 구상대로 하기로 해놓고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 홍 회장 당신은 등기사에서 물러나기로 했는데 그럴 의사도 전혀 없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상호 협력 그 약정상의 세부 조건들을 안 지켰다. 계약 위반이니까 이것은 계약을 위반한 어떤 그 벌금 위약벌 소송을 내 가지고 우리가 준 게 320억이니까 곱하기 2해서 64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게 되죠.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은 소송 걸려 있고 대유 위니아하고도 소송 걸려 있고 정말 복잡한 소송전이 그렇죠, 양쪽에서 그렇죠. 진행됐군요.
뭐 하는 컴퍼니하고 홍 회장은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그 소송인 거고, 대유하고 홍 회장은 대유가 이제 상호 협력 약정하고 조건부 매매 약정을 이제 파기하면서 320억 내놔라. 홍원식 회장한테 320억 내놔라 그러니까 홍원식 회장은 야 그 약정 유효해 왜 일방적으로 파기해 나는 그 안 지킨 거 하나도 없는데 320억 못 돌려줘. 홍 회장이 보통 분이 아니죠. 못 돌려줘. 그러니까 이제 대유하고 홍 회장 간에도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. 대유 위니아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 대유와 홍 회장의 소송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? 그러니까 대유 입장에서는 21년도 11월 달 같으면 그때 지금처럼 상황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지만 홍 회장을 뭘 믿고 더군다나 이 소송의 판세가 누가 봐도 한행컴퍼니 쪽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판세인데 그걸 320억 원을 덥석 갖다 바치는 그런 어떤 경영상의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죠. 분명히 대유 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홍 회장이 이겨버렸어요. 법원에서 이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죠. 22년 11월 달, 작년 11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. 그 항소를 했습니다. 그 항소심 결과가 이번 달 20일에 나옵니다. 임박한 상황이네요. 네, 20일에 나오는데 제가 왜 딜레마라고 하냐면 지금 그 대유 위니아 그룹은 지금 많이 망가졌잖아요. 지금 3개사가 동시에 법정 관리가 있고 이제 뭐 위니아전자, 위니아, 이제 그 대유 플러스 이제 중간 지주 회사죠. 그다음에 남아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심으로 그룹을 끌고 가겠다고는 하는데 그 남아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도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. 적자도 심하고 예. 계열사 도와주느라 많이 힘들어서. 계열사 도와주느라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뭐 CB 찍고 BW 찍어가지고 많이 그 전자 계열사를 많이 도와주는데 그 CB BW 투자자들이 지금 조기 상환 청구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 조기 상환 청구 이번 달 말까지 조기 상환 청구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전액 다 청구가 들어오면 400억 원을 다음 달 30일까지 400억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만만찮아요. 그런 상황이죠. 이제 진짜로 이제 김주현 기자 말씀처럼 그 땡전 한 푼이 이제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홍 회장하고 한행컴퍼니의 그 소송도 1심, 2심은 한행코가 이겼는데 지금 대법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만에 하나 홍 회장하고 한행코 간의 소송에서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편이지만 만에 하나 홍 회장이 이기면 홍 회장이 이기게 되면 대유하고 홍 회장 간의 약정에 따라서 홍 회장이 내 지분 3,200억에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대유가 살 수 있겠습니까? 돈이 없잖아요. 3,200억이 못 사죠. 있어요, 지금 위태위태한데 그러면 못 사죠. 못 사겠다고 하면 제휴 증거금 320억 낸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? 못 받게 되겠죠. 홍 회장이 꿀꺽하는 거예요. 네. 그냥 만약에 대유하고 홍 회장 간의 그 소송에서 대유가 이긴다. 대유가 이기면 그 약정을 무효로 할 수가 있잖아요. 약정을 무효로 하면 320억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320억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습니다. 한 200억 원은 날리는 거예요. 그 전액을 그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전액을 다 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그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세부 조건을 제가 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200억 원은 그냥 날리는 겁니다. 그나마 뭐 한 100억이라도 건지면 좋은 건데 지금은 땡전 10원 하나 아쉬우니까. 근데 그러면 이번 10월 20일 날 항소심에서 대유가 이기면 홍 회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대법 갑니다. 또 뭐 한 1년 가잖아요.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대유 입장에서는 이 320억 원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지금. 정말 답답할 노릇이겠네요. 만약에 홍 회장이 이기면 계속 그 약정이 유효하다는 거니까 그냥 계속 그 320억 원은 그 홍 회장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묶여 있는 겁니다.
자기 돈이 아니에요. 대유가 그 돈을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네, 예. 대유는 어떻게 남양유업과 이렇게 엮이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또 일각에서는 대유가 광주에서 현대차 협력업체를 원래 시작을 했었는데 골프장도 예. 하다가 만도도 인수하고 동부대우전자 인수하면서 M&A에 좀 맛을 들이게 되었다. 사세 확장에 대한 예. 욕심이 불러일으킨 예.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14년도에 그 당시에 위니아 만도를 인수를 해서 위니아 딤체로 바꿨다가 이제 위니아로 바꿨는데 뭐 김치 냉장고 자체가 지금 옛날만큼 안 팔리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도 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 적자가 작년 연간 적자보다도 더 큰 상황이죠. 그다음에 또 가전 사업을 또 확장해 보겠다고 18년도에 그 당시에 그 동부대우전자 인수하잖아요. 동부대우전자 그게 이제 지금 위니아 전자인데, 그러니까 조금 그 M&A를 하면서 그 좀 M&A 그 상황을 좀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냥 자동차 부품하고 전자 주력으로 가도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남양유업까지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. 그래서 300 몇십억 그냥 홀라당 홍 회장한테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. 그 여기가 골프장이 있습니다. 몽베르시시라고. 그 몽베르시시를 상반기에 팔려고 했어요.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. 원래 W 그룹에 그 제안을 해서 그 W 그룹이 몽베르시시를 사기로 했습니다. 사기로 하고 이 W 그룹이 현찰이 이 돈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니까 좀 금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몽베르시시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가격 조건이 안 협상이 안 맞았어요. 됐군요. 예, 가격 협상이 안 되면서 이제 이게 깨지면서 골프장을 팔았더라면 이 이제 법정 관리까지 피할 안 수 갔을 있었지 가능성도 않을까. 있었는데 그 기회도 잃었고. 그 남양유 홍 회장하고 그 백 기사 손을 잡는 또 어이없는 그런 실책도 저지르고 뭐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대유 위니아 그룹이 이제 남양유업 사태와 많이 엮여 있는데 이게 법정 다툼의 중요도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. 대유 위니아 그룹의 법정 관리와 남양유업 사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, 센터장님. 네, 감사합니다.